오늘 371페이지. 네. 어제 상상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상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사유하기는 이제 상상의 세계에서 그 이미지라든지 그 내용을 사유하기도 하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유를 왜 해야 하는가? 첫째, 사유는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생각할 사, 생각할 유. 생각이죠. 생각은 잊어버렸을 때 다시 그 대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사유예요. 그래서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두를 참고한다.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데 화두가 또 달아나면은 또 생각으로 뿌투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면 다시 불러오고, 잊어버리면 불러오는 거는 생각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사유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을 파악하고 공성의 지혜를 이끌어낸다. 자, 이 사유는 이제 무상고 무아의 지혜는 직관 샷디로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공성은 샷디로는 불가능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 공성을 파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일으키는 지혜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무상고 무아는 처음에는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 사유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샷이라는 직관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이제 지혜는 사무량심을 정장시키고 확장시킨다. 그 확장이 궁극적 보리심이고 곧 공성이다. 사무량심은 중생을 향한 마음이죠. 중생을 위해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이제 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보리심으로 이어집니다.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이라는 한량없는 마음을 이제 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중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연결되는 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량심이 보리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보리심의 이제 근원이 이제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에서 보리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보리심이고
그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며 지혜가 없으면 공성을 알 수 없다. 때문에 공성은 지혜에 의해서 공성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유에서 촉발된다. 자, 셋째, 성취한 사마타의 삼매에 의지하여 오온을 분석하여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하다. 예.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이 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온이라 하는 건 몸과 마음, 뭘 이제 오온이라 그래요. 5가지 집합체를 몸과 마음 둘로 딱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공성은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다 그랬죠. 이 사유를 통해서만 공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형사가 와서 아무리 봐도 이게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어느 하나의 단서를 잡고, 예를 들어 발자국 같은 것 이런 걸 단서를 잡고 결국 범인을 잡아내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물건을 훔쳐간 범인을 잡아내는 거는 추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추리력이라고 그러죠. 추리는 바로 사유로서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 분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쓰는 겁니다. 넷째, 유아와 자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공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공이라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그죠? 공은. 텅 비어 있다 하는 거는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하는 걸 부정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유아, 자체 성품이 있다는 자성,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성에 대한 사유예요. 사유에 대해 다른 말을 하죠.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미국 북부에는 눈이 자주 온답니다. 눈이 자주 왔어. 이 전선이 자주 끊어진대요. 눈이 쌓이면은 전선이 끊어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뾰족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농담삼아 한마디 합니다. 그 곰을 훈련시켜서 전봇대를 흔들면 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그러면 곰을 훈련시키려면은 꿀단지를 전봇대 위에 올려놔야 되겠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 전봇대 올려놓으려면 헬리콥터가 필요하겠구만. 이랬다. 네 번째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 해결됐다 이게야.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면 눈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 강원도에 호두를 따는데 옛날에는 인력을 동원했는데 요즘은 헬리콥터 한번 싹 지나가면 호두가 거의 다 따진답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생각이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유는 사유한다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해체시킨다, 이런 뜻이 있고, 해체시켜서 진실을 밝혀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유는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유라 하는 것은
대상을 겨냥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말 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일단 미국에 아들, 딸이 유학하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뭐 밥은 먹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지. 그래서 생각은 대상을 겨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초청하기. 초대하기. 예. 초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초대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대하기가 아주 좋아요. 예,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꼭꼭 숨겨놓은 그림자 같은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시키려면 초대하기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초대하기는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초대해서 차를 이제 대접을 하거나 물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부어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서 안을 정화하고 물을 부어서 밖을 정화하는 그런 의식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 기억을 소환한다는 거는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용서해 주기를 한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또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 초대해서 또 축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의식을 점령한 게 이제 명언종자라고 하죠. 명언종자. 명언종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 명은 명칭이고요. 언어는 언설이잖아요. 종자는 이제 씨앗인데 요즘 말하면 정보죠. 그래서 이제 명칭과 언설을 이루신 정보예요. 예, 컴퓨터에 이렇게 키보드로 탁 치면 정보가 쫙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속에 들어있던 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용서해 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속에 있는 거 드러내서 용서해 줌으로 해서 얽히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축원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무의식을 점령한 게 바로 명칭과 언설이에요. 그럼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 하는 것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기에게 영향을 주거든.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기를 하면 상대에게 내가 상대를 용서해 주잖아요. 당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당신을 내가 용서한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하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초대해서 뭘 살펴보느냐? 얼굴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얼굴은 뭐냐면은 심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 얼굴에 윤곽이 드러나 있거나 안 드러나 있기도 하고
굳어 있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그게 전부 다 심리 표현이에요. 근데 상대를 초대해가지고 상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은 자기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하기가 임팩트가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봉련사에서 참명상을 하면은 거의 200~300명씩 한번 이렇게 한대요. 하면은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초대하기랍니다. 자, 거기에 37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 체험은 삼법인과 공성의 지혜를 얻는 데 용이하다. 나아가 지가 있는 존재들을 위해 사무량심을 정장시키고 확장시켜 무량한 마음을 개발한다. 거기에 이제 사랑은 분노를 제거하여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영상이다. 연민은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제거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하는 명상이다. 기쁨은 희열이 없는 마음을 제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중생들이 희열을 느끼도록 하는 명상이다. 평정은 사는 평정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사랑과 분노의 증오를 제거하여 대상에 대해 멀리하는 마음과 가까이 하는 마음 등의 차별을 없게 하는 명상이다. 이러한 사무량심의 본성은 연기법의 공성이다. 공성 궁극적인 버리심이다. 초청자를 초대하는 이유는 바로 사무량심을 일으키고 버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를 상처 준 사람만 초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 가족, 지인들, 이런 분 초대가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해서 연민의 힘을 키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이 늘 산만하고 들떠있는 사람은 초대해서 평정의 사무량심을 이렇게 키우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청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긍정언어 사용하기. 이 긍정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지만 명칭과 언서로 이루어진 정보들, 이 무의식을 점령한 게 바로 언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안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다. 무의식을 점령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8번째 줄에 보면 자무량심 하는 부분이죠. 자무량심은 이제 모든 존재는 상호 우전에 분리된 것이 없고 무상함으로 소유할 것이 없다는 이치를 이해한 마음으로 초대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탐욕과 분노를 치유한다.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정장시킨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원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톡탁해주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 해줘야 돼. 이게 상상속인데 상상속에도 역시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비무량심 연민이죠. 누구나 평등하다는 뜻을 이해함으로 초대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평등한데 불평등에 의한 괴로운 상태에 빠진 이를 보고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미안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미안한 마음을 일으켜 슬픔과 아픔을 없애주고 배려하며 자기가 남을 해치는 마음을 치유한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는 연민을 키운다. 그냥 미안합니다. 그 미안한 이유가 당연한 거죠. 도움이 주지 못했을 때 미안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초대해서 미안하다. 이때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무량심, 무한을 이해한 기쁜 마음을 초대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쁨을 주고 우울한 마음을 치유한다. 그리고 희와 기쁨과 상응하는 무아의 지혜가 상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을 일으킨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합니다. 연민은 미안합니다. 기쁨은 고맙습니다. 그럼 평정은 뭐냐 이죠? 사무량심 모든 것이 공함으로 나 또는 내 것이라는 마음의 자성을 버림으로써 마음 본성이 본래 청장은 생멸이 없음을 알고 평정의 뜻을 이해한 마음으로 초대자에게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야 남을 생사에 벗어나게 도와주고 효과를 돕기 위해 이 없는 깨달음을 염원하고 행하는 도심을 일으킵니다.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사람이 평정 상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깊숙이 박혀있는 뭐가 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자꾸 용서해 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정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비사에 맞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하기를 해서 초대할 때 누구에게는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는 미안합니다, 또는 누구에게는 고맙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이제 용서합니다 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따라서. 자,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마음에 이제 울림을 주는 거죠.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언어라 하는 거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상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본인은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도 한번 옛날 한 이야기인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말이 있어요. 정구업지면이거든요. 프리아마는 입으로 지은 제업을 깨끗하게 밝히는 참다운 말.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러거든요. 근데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매들 입에 욕설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을 칭찬을 찬탄하게 하면 입으로 짓는 욕설이 없어져요. 왜? 상대도 듣기 좋지만 내가 말한 걸 내가 듣기 때문에 내 안에 욕설의 씨앗은 없어지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이 정보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언어 순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폭력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하기를 해가지고 이 긍정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시키면 잘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극기 경선 없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줬구나. 스님들이 극기 경선을 했어. 할 수 없이 예. 그분들은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바로 옆에. 말씀드리고 올까요? 네. 우리 강의 때문에 못하니까 스님들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타 교환하기. 이 자타 교환하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보리행론이 나오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은 없다. 자비이사의 한량없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타인을 자기로 삼고 자기를 타인으로 삼는 자타 교환을 통해 타인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타 교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감노수를 서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초대한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 머리에 감노수를 부어준다. 다음은 입장을 바꾸서 초대받은 사람이 초청한 사람 머리에 감노수를 부어준다. 그래 서로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네, 물을 부어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논서에 의하면은 제업을 씻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업을 씻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상 속에서 이제 상대를 초대는 물을 부어준다는 거는 상대를 제업을 씻어주고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를 보통 쓰죠. 그래 왜 물이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입장을 이제 이 자타를 교환한다 하는 거는 결국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적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서로 면수가 돼서 어르렁거리잖아. 이 당파 싸움은 조선시대부터 이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묵은 거야. 이 사람들을 이걸 한번 자타 교환하기 명상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봅시다. 다음은 입장을 바꾸어서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한 사람의 머리에 감노수를 부어준다 했죠. 두 번째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나라는 주인이 되고 초청한 나는 손님이라는 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타를 교환하여 감노수를 부어준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모두 자비이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량한 마음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타 교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방에서 명상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깨달음의 지도보기 명상의 내용을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깨달음의 지도보기 명상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방, 깨방에서 명상하기야. 그쵸? 이렇게 깨쳐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네, 나의 아바타를 내시오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깨달음의 방, 깨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거기 잠깐 볼게요. 깨달음의 방은 나만의 공간이면서 소통과 공감의 공간이기도 하다. 피곤할 때 조용한 차를 마시며 휴식하기도 하고 상상으로 자기 자신과 부모, 친구 등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감로차를 올리며 소통할 수도 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사람,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 혹은 미워했던 사람 등 그 어떤 사람이든 초대하여 차를 마시며 소통할 수 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차를 올리며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혹은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그 사람과의 심리적 매듭도 풀어지고 쌓였던 담력과 분노, 슬픔 등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깨달음의 방이다. 마음의 휴식과 더불어 번뇌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나 자신에게 숨어있는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드러나도록 키워야 한다. 그리고 지각에 있는 대상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자, 여기에서 자비이사 중에서 이제 핵심되는 게 이제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이 왜 핵심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연민이 이제 버리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의 뿌리가 연민이 있어요.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연민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도리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나의 어렵고 힘듦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이라는 게 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민이 아주 중요하다. 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랑과 연민인데 사랑보다 연민이 좀 더 책임감을 따르는 핵심 단어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달음의 방은 이제 마음을 쉬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76페이지 보면은 깨달음의 방의 구성 요소가 있어. 상상하기, 사유하기, 초대하기, 긍정어로 사용하기, 자토 교환하기, 깨달음의 방. 여기 이제 6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6가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요. 그 스토리를 흐름을 타고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라는 공성을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은 방이 공성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중생을 향하는 기쁨, 사랑, 연민, 그리고 이제 평정의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7번째 넘어갑니다. 사무량심을 체득하여 등지에 들어가는 명상 방법과 단계. 등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지는 선정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비선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 7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들음의 힘. 사무량심 이치와 연기, 무상고, 무아, 공성 이치를 듣는다. 둘째, 사유힘. 이런 이치를 사유한다. 셋째, 기억힘.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넷째, 바른 알의 힘. 이치에
있다. 이게 내가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기억의 힘에 의해서 이치의 의식이 꽤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다섯째, 정진이 꾸준히 노력한다. 예, 저절로 뭐 정진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다. 네.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숙달의 힘. 노력 없이도 사무량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정장. 일곱째, 사무량심 등지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행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화두를 참고하는데도 화두 참고 음구를 들었으면 처음에 듣는 힘으로 이제 그 음구를 붙들고 수행하죠. 그 음구 안에 뭐가 있나?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음구를 붙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음구를 붙들고 수행하면 잊어버리면 또 생각을 해가 사유를 해가 또 가져와 생각을 끌고 와서 또 화두를 들어. 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난전히 기억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죠. 1시간에 2시간 하루 정도 계속 붙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의식이 깨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깨 있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이제 이렇게 정진을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네. 이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뭘 강의를 할 때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네. 네. 자, 자비이산 명상 효과 살펴보기 하는 게 있어요.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해요. 무슨 일이든 이익이 있어야 해요. 그죠? 사업을 해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놀러 다닐 때도 이익이 있어야 놀러 다녀요. 이익이 없으면 안 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때 명상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힐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신비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익이 되니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호 끝에 가면은 건수 이익편이 있어요. 예. 수행을 권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으니까 수행하십시오. 이런 얘기. 또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자비희사의 명상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공명을 일으킨다. 또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해강반주의 힘이 분명해진다. 공명을 일으키는 건 뭔가 하면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켜요. 얘기하자면 이 공명을 일으키는 얘기를 엉뚱한 얘기인데 일본의 원숭이 이야기를 하자면 섬에 말이죠. 원숭이들이 살아. 근데 육지와 단절된 곳이. 근데 3살 먹은 암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어요. 물에 씻어 먹으니까 같은 또래나 그 밑에 원숭이들은 따라서 고구마를 씻어 먹어. 곧 위에 있는 나이 많은 애를 안 씻어 먹는데 한 마리가 씻어 먹으니까 그 밑에 애들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서 육지에 있는 원숭이들도 막 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졌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이야기가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단절된 곳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유행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사람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은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입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한 것이죠. 남자 이제 이렇게 공명하게 되고 자기를 비춰보는 힘이 생긴다. 요즘 말하면 메타인지가 생긴다는 거죠. 둘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들이는 것이며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거죠. 상상력으로 시각함으로 기억력과 창의성이 향상되고 개발된다. 하나 더, 심안이 생겨요. 심안. 셋째,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없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 무한한 잠재력으로 있어요. 가능성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비이사의 명상으로 분노와 해침, 슬픔, 과거의 잘못 등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이 마음으로 치유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한다. 대개 이제 이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실공경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인훈석경이란 말을 써요.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울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는 거울인데 대상과 접촉하면은 비어있는 거울이 비추는 거울로 딱 반전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훈석경입니다.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거울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대에 따라서 마음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잠잠한 것 같은데 대상을 만나면은 그런 힘이 나. 그게 이제 이 잠재력 가능성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걸 없애죠. 자, 넷째,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내 안에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예요. 모든 게 갖춰져 있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어요. 성격에 난폭하거나 부드러운 거 아무 관계없어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문제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결국 해답을 찾게, 내 안에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다섯째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스승이 생기고 다른 이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보통 코칭을 얘기하면 네 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코칭은. 첫째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모든 문제 해답은 나한테 있다. 셋째는 바로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게 안내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 딱 이 세 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뭔가 빠져 있어요. 이 코칭이란 이 세 가지가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 갖추고 있다. 이게요.
이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갖추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안서성이라고 그래요. 안서성,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길잡이가 필요한 것은 바깥서성입니다. 그 안서성과 바깥서성이 만났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줄탁동시라고 돼요. 예. 병아리가 이제 21일 다 돼가지고 껍질 밖으로 이제 잘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 톡톡 두드리면 어미가 그 지점을 확실히 알아가 쪼아주면은 껍질이 깨져요. 그래서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과 스승의 힘이 같이 합작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죠. 예, 줄탁 동시이기도 하고 선문답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 여섯째, 자비심, 줄리심, 보리심이 일어난다. 특히 줄리심은 무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다.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 의해 세상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러한 줄리심에서 보리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랬어요. 예. 여기 이제 줄리심이 이제 보리심으로 이어지는데, 줄리심이 이제 자비심으로 이어지고, 자비심이 보리심으로 이어진다. 이래 보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야, 줄리심은 옛날에 보면 TV에서 많이 코미디 프로를 보면 많이 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말이 있죠. 줄리심을 지구를 떠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속을 다 버려버린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 혼자 열반에 든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사가 없는 열반에 든다는 것. 그래서 열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옵니다. 그게 이제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민심을 근거해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 중생 다 구제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자, 자비선 명상 한번 시를 읊어볼게요.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을 부처님같이 대한다는 얘기죠. 예. 또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남을 어떻게 보면 고정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기나 공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식을 깨우고 남도 연기공으로 깨우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했던 거는 이제 지도복의 명상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실제 지도복의 명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1시간, 2시간 공부를 하는데 지도의 명상은 5분이면 완성될 수 있다. 내용을 숙지하고 그때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깨방에 가서 이제 자비수관을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도의 명상은 길어봐야 5분이 짧으면 3분 만에 딱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개 방에서 깨달음의 방에서 이제 자비수관을 4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깨달음의 지도복이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건 이래 해가지고 깨달아가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무량심도 키우고 자비수관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사무량심 수행이 이제 자비수관 사무량심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초대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초대하기를 이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라 이름을 이때 붙였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감로수를 부어준다고 할 때 그 일반인들이 감로수라면 약간 종교적인 뭐 그런 거로 조금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감로수라는 말 대신에 그냥 깨끗한 물을 이렇게 뭐 사랑을 담아서 부어준다 이렇게 해도 될지 아니면 네. 뭐그 적당한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준다. 사랑을 담아서 부어준다. 연민을 담아서 부어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감노락 하는 말은 불사라는 뜻이 죽지 않는 물. 감노수려면 그 약수 이름 같이 있잖아요. 병을 치료하는 약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용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어주기 할 때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행한다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부어주는 건지 같이 또 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이렇게 부어주는 걸 상상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선생님 저는 그 사무량심에서 긍정 언어 사용하기 부분에 긍정 언어 사용하기 부분에 보면 이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용서합니다 하는 그 언어를 쓸 때 초대를 해서 그 언어를 쓰기도 한다는 말씀. 초대했을 때 어떤 대상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마음에서 확 우러나지 않아서 약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언어를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 처음부터 예수신 사람을 마주하면은 도망가기 바쁘지 뭐 언제 당신을 내가 이때까지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사랑의 힘을 키우고 이제 연민의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종교봉사 하는 사람이란 부모 형제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면 사랑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상처를 나한테 준 사람부터 초대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불교 대천지 원수를 초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실 작은 상처는 저희가 조금 묻어준다는 개념이면 사실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 용서하기에서 조금 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걸림이 있더라도 계속 초대해서 계속 용서하게 해주면 점점 그것이 약화됩니다. 약화되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미소 짓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막 해보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돌아가신 분도 초대해도 되나요? 돌아가신 분들을 초대하는 거는 효과가 이 사랑의 힘을 키우는 효과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만일에 이제 맺힌 걸 풀려고 그러면은
그때 싸워가 맺혔던 그 모습을 초대해 가지고 해야 돼. 들어가신 모습을 하면 안 돼. 심리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힘을 키우기 어렵다 그래, 돌아가신 분은. 근데 이성간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성은.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안 돼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면 돼요. 네. 부인은 이성간이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간에는 그 사랑의 힘을 키우기 어렵다. 청전도론에 나오는 내용. 네. 그리고 어제 그 자비경 아침에 읽을 때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소리가 이제 내가 들을 정도, 그런 자기가 들을 정도로. 아예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정도는 그럼요. 작게 예. 서로. 소리를 이제 크게 내는 뭐 작게 낸다고 하는 거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남이 들어도 다 들려요. 작은 소리를 해도. 큰 소리로 막 하는 것보다는 작은 소리를 내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는 허세라고 보잖아. 그죠?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은 겁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자비경을 읽는 게 좋다. 그런 것들. 또 다른 질문? 그 질문 아니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돌아가신 분은 효과가 별로 없다 예. 하셨고, 돌아가신 그분의 그 생전에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그렇죠. 모습은 예. 떠올려서 예. 하라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당시 그 모습을 초대해야 돼.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라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무의식 속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돌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그 당시에 상처받았을 심리적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나를 초대해서 네. 그때 나 뭐 10살 때 또 7살 때 나를 초대해서 감로스를 부어주는 것도 예, 효과가 좋죠. 있는 거죠. 예, 그때 자기 모습도 역시 해당되는 거죠. 스님,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성이라는 그 초대에서 이렇게는 사랑의 힘을 키우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애욕으로 바뀌거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첫 수행할 때 그 자비수관을 할 때 자비손이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 손으로. 그럼 아버지는 친족관계니까 혈육관계니까 아무 네. 괜찮아? 근데 그게 스님 이게 애욕의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민망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손으로. 어머니 손으로 해. 왜 아버지 손으로 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수행하는데 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네. 예, 그걸 배제하고 네. 스님, 그 어제 368페이지 수정하는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의견이 있어서요. 인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이건 이제 곤쳐야 된다 이렇게 네. 봐요. 곤쳐. 인욕이라는 징검다리 건널 때는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이랬는데 거기에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잠잠해지고 이래.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서 부글부글 끓는 물이 잠잠해지고 네. 이렇게 곤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정지는 징검다리 건널 때는 그 시냇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예. 세차게 흐릅니다. 이렇게. 예. 또 선정의 다리를 다 그다음 지워버리고 예. 선정의 징검다리 건널 때는 그 어떻게 되나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흐름을 멈춘 것 같이 잠잠해지면서 투명해졌으며 투명하다 이래 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 이거는 이제 곤쳐야 됩니다. 네. 네. 그 이거는 전부 다 경전의 논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빌려와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야
거의 정확하게 맞을 거라 이래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앉으